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의 문제 중에서요, 무권 대리에 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 대리는 최근에요, 연속적으로 지금 몇 문제가 나오고 있냐? 무권 대리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작년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권이 없는 갑은 그랬죠? 작년 문제죠? 갑은 울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여기서 재밌는 말은 대리권 없는 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대리권 을이면 지금 누구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본인 갑이 지금 대리인이었잖아요. 본인이었잖아요. 이번엔 이 을이요, 갑이요, 무권 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을이요, 본인이 되는 것이고, 이 병이 누가 되냐?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말이 약간 다르죠, 지금. 그 다음에 병은 갑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시다. 이 선이 무과시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요, 차례권 행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무권 대리가 돼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요, 상대방은요, 본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권 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은 항상 무권 대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갑이 아니고 을이죠. 을이 있고 이건 갑이죠. 갑이 있고요. 대리권 안 줬죠. 이렇게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병은요, 선이 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병이 선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냥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를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죠. 최고요.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란 말이죠.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요.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을 하게 되면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니까 제3자가 위임장을 위조했다가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 본인 을은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상대방 병은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면 지금 벌써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병이.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갑은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대리권을 증명을 하게 되면 무슨 대리가 된다? 유권 대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유권 대리는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괜찮은데요,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에서 여기서 대리인의 선택, 갑의 선택, 그러면 큰일 나. 이게 전체적으로 무권 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맞는 게 추인권이란 말이죠.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데요, 만약에 일부만 추인하거나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죠.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추인은 누구한테 하냐?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승계인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항상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대항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는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도 않고 사망하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을 하잖아요. 상속을 해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알겠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무권 대리는 항상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보시면, 자, 지금 됐죠? 이러면 병이 상대방이죠? 본인에 대해서, 상대방 본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이 확답 최고하죠. 최고는 상대방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선이 무과실이니까 당연히 최고할 수 있죠. 이때 본인 을이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을 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아니야.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2번, 본인 을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했다. 아까 얘기했죠?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말할 수도 있다, 주장할 수도 있다. 언제요?
안 경우, 상대방 만 경우, 안 경우는 주장할 수 있고, 모르는 경우는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3번, 을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 갑에게 계약을 추인하죠.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한 병이다. 그러면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을이 본인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했죠.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하면 바로 추인의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이 무효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그때부터란 말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럼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계약 체결 시에 소급표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죠.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5번,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했다. 병에게 추인을 거절했다. 상대방한테 추인을 거절했다 이 말이죠.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제한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란 말이 중요해. 여기서 무권 대리인의 선택하면 안 돼. 상대방의 선택이다. 계약을 이행을 하러 가죠. 그런데 계약 이행을 못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40번은요.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이랬죠. 대리권 없이. 그러니까 을이 무권 대리죠. 갑이 지금 본인이죠.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그래서 매수인의 지위를요.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을이 지금 무권 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 체결 당시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몰랐다 그러면 선이죠. 우리 했었잖아요. 상대방은 선일 때만 처리할 수 있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뭐 할 수 있고, 채고할 수 있고. 다시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만 뭐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여러분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채고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모르는 병이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여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병이 매매계약을 처리하죠. 이러면 계약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처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 그래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철회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죠. 내가 방금 말했죠. 처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요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요. 병이 계약을 철회했죠.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봐봐요. 우리가 병이 언제 계약을 처리하냐? 선이일 때 계약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선이일 때요. 그러면 갑이 그 철회를 다툰다면 이 갑은요 병이 선일 때 처리하니까 병은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입증을 해야 돼. 악이라고 입증해야 돼. 악이라고. 병은 악이라고 증명을 해야 돼. 악이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고. 누가요? 여기가 갑이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 그것을 알았다. 악이죠. 병이 그것을 알았다. 그것은 악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 5번. 병이 계약 철회 전에 갑이 사망했어. 그리고 을이요 단독 상속인이 돼. 단독을 상속했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1번 아무것도 모를 때만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요 41번. 무권 대리인 을이 뭐 아무것도 없어.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지금요 묵건대 을이고 갑이고 병이죠. 그래서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다. 그럼 대리권이 없죠. 이 여기 체결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죠. 보시면 항상 이러면 이렇게 본인 갑은 추인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선인 경우 철회권, 선합불문하고 체급권. 묵건 대리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본인은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리인은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걸 먼저 보시고 만약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이 말은 갑이 사망했다 이 말이죠. 단독 상속하고 난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거나 이미 등기를 해준 경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런 기억 맞고 좀 틀린 거 고르는 거야, 옳은 거 고르는 거야, 옳은 것이죠. 그럼 일단 기억은 누군지 얼마 알아.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것을 일단 다 빼야 돼. 너무나 많네. 자, 니은요 병이 상당한 기간 전에 갑에게 추인이 막답을 최고하죠. 최고는 뭘 보문한다? 병은 선악을 보문하고 확답을 발하지 않는다.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발신주의.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없는 거 다 틀려. 기억하고 니은이 같이 있어야 돼. 기억하고 니은이 같이 있어야 돼. 알겠죠? 1번 아니면 4번에서 골라야 돼. 그냥 이러면요, 이거 봐봐. 어떤 사람들은요, 너 이번에 모르면 무슨 번호 고를 거야? 이렇게 물어봐. 가가지고. 100번은 얘기해도. 나는 3번이야. 나는 2번이야. 이렇게. 보통 2번, 3번에서 골라. 4번은 아무도 안 골라. 알겠죠? 그럼 봐봐요. 3번 고르면 100%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면서 X냐 O냐를 항상 가면서 이렇게 쳐야 돼.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세모를 해가지고 둘 중 하나를 골라야죠. 알겠죠? 여기서는요, 병이 상대방이죠.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OX. 그럼 유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했죠.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그러니까 유권 대리라는 말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다 틀려. 디귿이 들어가면 다 틀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또 한 가지 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리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대리해서 너는 대리권이 있다. 알겠죠? 그것은 상대방이 주장을 하죠. 알겠죠? 상대방이. 그런데요, 만약에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누가 주장한다? 본인이 주장을 하죠. 아까 우리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등기가 병한테, 상대방한테. 갑이 무권대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맞아요? 이런 봐봐. 아까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이런 이건 뭐라 한다? 이건 등기죠.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을의 병 등기는 유효하다고 추정되죠. 그냥 다투는 누가? 갑이 입증을 하지. 갑이 입증하지. 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가 이미 이전 등기가 이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나왔죠. 지금 여기요. 지금 이게 문제가 몇 번이죠? 몇 초? 31회죠. 31회인데 우리 아까 33회도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 말은 등기의 추정력이란 말이지. 대리권이 누가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병 등기는 유효하다고 봐버려. 그걸 다투는 본인 갑이 증명해야 돼. 본인 갑이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갑이 증명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다 디귿, 니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알겠죠? 니을 같은 경우 여러분 조심해야 돼. 원래는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그걸 다투는 본인이 증명한다. 이렇게 원래 대리권의 존재 여부는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병이. 그런데요,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등기의 유효, 무효의 여부는 누가 증명한다? 다투는 본인, 갑이 증명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42번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갑의 토지의 소유자다. 그러면 갑의 모친이죠. 권한 없는 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가 을이죠. 을이고 여기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죠. 병은행과 공모했죠. 여기요 공모했다. 그래서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엑스토지랑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갑명의로 위조를 했죠. 갑명의로 위조를 해서 엑스토지에 대해서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1번 우리가요 갑하고 병하고 대출 계약은 공모했다 통모했다고 되어 있죠. 공모했다 통모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병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이죠. 통정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갑은병에게 소유권에 대한 지금 여기요 지금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지금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기 갑은 의뢰 모처 죄송해요. 여기가 지금 누구죠? 여기가 지금 누구냐면 여기가 지금 갑이고요. 여기가 지금 을이죠? 을. 알겠죠? 그래서 갑과 병 간의 대출계약 무효이고요. 병명의 근저당권도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요. 누가 지금 소유자죠? 갑이 현재 소유자죠? 여기는 근저당이다. 근저당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청구이라고 한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이다 물권적 청구이다. 물권적이야 채권적이야? 물권적이죠. 물권적 소유권이니까. 알겠죠? 물권이 아니었을 때 뭐라고 한다? 채권적이죠. 4번 갑이 의뢰 처분행위를 추인했다.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죠. 이런 그때부터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소급해서 그래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알겠죠? 이건 좀 이따 보고. 왜냐면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이냐 무권대행위 추인이냐 이걸 판단해야 돼.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권대행위 추인하고 똑같이 봐. 그러니까 무권대행위 추인은 언제부터다? 무권대행위 소급하죠.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다 봐.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했죠. 갑이. 그러면 갑이 변제했죠. 갑이 변제했다는 것은 뭐죠? 여기서 변제했다. 변제한 경우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무권대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래. 추인했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죠. 그때부터 다 소급했어다.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학생들한테요. 아니 여기 공모해서 위조를 하고 막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효가 아니냐 무효. 통정의 표시니까.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죠? 권한 없는 의리 그랬죠. 권한 없는 의리. 자기 것이냐 해가지고 뭘 했다? 공모해서 대출계약서를 그래서 약속에 위조해가지고 갑명의로 다 위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았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란다. 뭐라고 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그래서 권한 없는 의리죠.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처분행위는요. 뭐를 처분행위는 무권대리 추인하고 똑같이 본다. 그럼 무권대리 추인은 뭐란다? 계약 시에 뭐란다? 소급한다 이 말이죠.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렇게.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했다? 추인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됐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43번. 될 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 그러면 갑을 병이죠. 봐봐.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게 을이죠. 을한테 될 건이 없다 이 말이죠. 똑같아. 계속 똑같아.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은요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불문하고 최고권, 무권 대리는요 무과실 책임.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 말이 중요해. 1번 임대차 계약은 추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해야 유효인데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추인하면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임대차가 추인은 뭐다?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는 3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뭐 하면서 알고 어떻게 한다? 명시적으로 또는 뭐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은요.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일 건 없으면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이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최고권은 인정이 되고
최고권은 인정되고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이니까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고 최고권은 인정이 돼.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 최고는 인정되지만 뭐는 안 된다? 철회권은 안 된다. 4번요.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해서 참 그냥 추인할 때 단축해서 추인했죠. 이것은 뭐다?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동의가 없는 한,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이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알겠죠? 단축하여 추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5번 갑이 추인하죠. 갑이란 말은 그죠? 본인이죠.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임대차가 뭐한다? 무권 대리인이 추인은 언제? 계약 시의 소급. 계약 시가 뭐죠? 대리 행위 시의 소급.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계약 시의 소급.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44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X 토지를 매도했다. 그래서 병이요 갑을 병이죠. 그런데 을이 누구죠? 무권 대리가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 항상 그걸 뭘 묻는다? 추인 거절 또는 등기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상속하다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 우리가 갑이 추인하죠. 갑이 만약에 추인할 때는 갑은 누구한테 추인하죠? 갑하고 이게 병한테 추인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추인할 수 있고요.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어. 그래서 추인은 다 돼. 다 추인할 수 있어. 상대방의 승계인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다. 될 수 없다. 틀렸어. 그래서 병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병도. 알겠죠?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이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돼. 왜 알고 추인해야 되죠? 모르고 추인하면 돼? 안 돼? 추인할 때 모르고 추인하면 돼? 안 돼? 알고 추인해야 돼? 왜 알고 추인해야 돼? 오케이. 추인은 의사표시라고 했잖아요.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 3대 원칙.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105번 나왔죠. 명시적, 묵시적. 그래서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에게 추인. 항상 이게 문제죠. 추인을 대리인에게 추인한다.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뭐한다? 추인의 효과를 말할 수 없다. 주장하지 못한다. 도리어 상대방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병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한다. 을이 미성년자예요. 을이 미성년자? 그러면 돼 안 돼?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니까. 우리가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대리인은 미성년자에도 관계가 없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본인 갑이 추인을 거절했죠.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대리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계약의 이행이나 소름이상 이것을 대리인의 책임이에요.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뭐라 한다? 대리인의 책임이야. 무권 대리인의 책임.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45번 대리권 없는 자죠. 본인이 이를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 그러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는 말이네. 추인을 안 하면 효력이 없다는 말이네.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유동적 무효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의 확답을 최고하죠.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하지 않는다. 발하지 않는 발신주의죠.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최고는 누가 한다? 상대방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발하지 아니한 때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발신주의다.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무권대리의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두 가지다.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최고. 그런데 계약 당시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 할 수는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인 경우는 철회할 수는 없고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상대방이 악이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없다. 왜요? 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이 뭐냐? 이건 무권 대리인 책임이에요. 무권 대리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 책임을 안 져.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봐봐. 본인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이 지금 대리권이 없죠. 그러면 이 대리권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죠? 무과실 책임을 지. 잘못이 없어 책임을 져.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이렇게 이것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본인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갑은 추인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무권 대리인지 몰라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그럼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증명하면 유권 되니까 못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건 모두에서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상대방은 문제에서 처음부터 뭐라고 나왔어요? 선이라고 했어? 악이라고 그랬어? 악이니까 무권 대리인 책임 안 져.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려면 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고. 근데 상대방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은 책임은 안 지죠. 악이라고 그랬으니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뭐예요?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약을 이행한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추인은 언제나가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 언제나가 아니고 아무 말이 없을 때만 소급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으나 무권 대리인은 언제나 소급표가 있다. 그럼 큰일 나. 언제나 소급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당시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선이다 악이다. 악이면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뭐 할 수는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악이다. 무권 대리인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상대방이 악이다.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최고할 수는 있다.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알겠죠? 이렇게. 그럼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뭐다?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든지. 알겠죠? 그것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요. 무권 대리하는 것이에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